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금부터 배우리 한글학교 한국어 수업 중급 제3강 떡볶이가 맵지 않네요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옆에 공책이랑 연필, 지우개 다 준비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집중하면서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대화, 우리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휘, 양념과 맛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는 문법과 표현, 같아요와 네요를 언제 쓰는지 알아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문제 풀기.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마지막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대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떡볶이 좋아하나요? 아니면 치킨? 아니면 페이 좋아하다? 아니면 슈아스코? 아니면 피자? 아니면 햄버거?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좋아해요. 떡볶이를 먹어요. 자, 여기에 지금 아빠랑 민수와 민지가 대화하는 것을 선생님이 읽어볼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와서 간식 먹어. 오늘 간식은 뭐예요? 아빠가 떡볶이를 만들었어. 먹어봐. 아주 맛있어요. 하나도 맵지 않네요. 가게에서 파는 것 같아요. 떡볶이 만드는 거 어려워요? 아니, 쉬워. 재료도 떡, 어묵, 고추장만 있으면 돼. 그럼 아빠가 자주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한번 읽어봤어요. 자, 이제 아버지가 우리 민수와 민지를 위해 간식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줬는데 맵지가 않고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맛있게 만들었나 봐요. 민수가 아빠한테 어떻게 만드는지 아빠한테 물어봐서 아버지가 재료는 떡, 어묵, 고추장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우리 한번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순서, 어휘 순서예요. 우리가 오늘은 몇 가지의 단어를 알아볼 건데 어떤 단어를 알아볼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7가지의 양념들과 6가지의 맛을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설탕,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케첩, 달다, 짜다, 맵다, 시다, 쓰다, 싱겁다. 여기에 있는 13가지의 단어를 천천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탕, 단맛이 나는 흰색의 가루예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단맛이 나는 가루를 설탕이라고 해요. 포어로는 아쑥갈이라고 하죠. 예문을 보자면 딸기를 설탕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설탕을 넣고 커피를 저어 마시세요. 이런 식으로 설탕은 단맛을 나게 하는 흰색의 가루예요. 이런 식으로 각설탕, 큐브 모양의 설탕을 각설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종류의 설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소금. 소금은 sour. 소금은 설탕과 반대로 짠맛이 나는 흰색이 가루예요. 소금은 이렇게 바닷물을 이용해서 얻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염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금의 예문을 보자면 민수는 삶은 달걀을 소금에 찍어 먹었다. 소금을 적당히 넣어 간을 맞추세요. 이런 식으로 음식에 간을 맞출 때 소금을 넣는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은 소금과 같이 다른 짠 양념, 간장을 보도록 할게요. 간장은 포어로는 몰르지 써샤라고 해요.
브라질 사람들은 이제 일본말을 따서 쇼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몰류지 써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간장이 무엇이냐? 음식에 간을 맞추는데 쓰는 짠맛이 나는 흑갈색의 액체. 우리 아까 소금은 가루였지만 간장은 액체, 이렇게 물로 된 양념이에요. 그래서 간장의 종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진간장, 국간장, 양조간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은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문을 한번 봅시다. 파전을 간장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먹어보고 싱거우면 간장을 더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간장도 음식의 간이 싱거울 때, 음식의 맛이 싱거울 때 간장을 넣어서 조금 더 짠맛을 넣는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어, 된장. 포어로는 파스타지 써샤라고 해요. 콩으로 만든 메주를 소금물에 발효시킨 식품. 우리 친구들 된장은 많이 봤죠? 된장은 이런 메주가 있어요. 이걸 메주를 소금물에서 이제 발효를 시켜서 만든 장을 된장이라고 해요. 한국 음식에 된장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된장찌개가 있겠죠? 된장찌개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문을 보자면 두부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였다. 된장에 오이를 찍어 먹다. 이런 식으로 된장은 우리나라 음식에 많이 들어간다,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또 다른 장, 고추장이죠. 포어로는 파스타지 삐밍따라고 해요. 그래서 고춧가루와 여러 양념을 넣어 만든 빨간색의 매운 장. 된장은 안 매웠지만 고추장은 조금 맵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빨갛고 이런 식으로 한국에 유명한 해찬들 태양초 고추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한번 보자면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어 비벼서 먹어보세요. 옷에 묻은 고추장 자국을 깨끗이 지웠다. 우리 친구들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비벼 먹을 때 고추장을 넣어서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고추장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어, 여섯 번째 양념. 식초를 보도록 할게요. 식초를 포어로 하면 비나그리예요. 신맛이 나는 액체 조미료, 액체. 이것도 물로 된 양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식초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식초가 있어요. 이렇게 사과 식초가 있고 뭐 레몬 식초, 매실 식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신맛의 양념 식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보자면 냉면에 식초와 겨자를 넣었더니 맛이 훨씬 좋아졌다. 어머니는 미역 무침에 식초를 넣어 새콤한 맛을 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식초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케첩. 포어로도 깨쭈비라고 얘기를 하죠. 과일 아님 채소를 대표적으로 토마토를 끓여서 걸러낸 것에 여러 양념을 섞어서 조린 소스를 케첩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케첩은 많이 봤고 많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토마토를 사용해서 만든 양념이 케첩입니다. 달달하고 약간 시큼한 맛의 케첩을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선생님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케첩이 언제 쓰이냐? 자, 나는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서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감자튀김을 찍어 먹는 소스로 사용하는 게 케첩이죠. 그리고 동생은 볶음밥에 토마토 케첩을 뿌려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도 케첩이란 말이 사용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6가지의 맛을 나타내는 단어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어는 달다예요. 포어로는 노시라고 하죠. 그래서 꿀이나 설탕의 맛을 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일까 하고 봤는데 아이스크림이랑 케이크가 있어요. 아이스크림과 케이크는 엄청 단 음식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이 사탕이 저 사탕보다 덜 달다.
아까 먹은 귤은 엄청 셨는데 이 귤은 달다. 이런 식으로 우리 달다라는 말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맛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짜다. 포르는 사우가도. 짠 맛은 무엇이냐? 소금의 맛을 짠 맛이라고 해요. 짜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보자면 음식의 간을 잘못해서 국이 짜다. 바닷물에는 소금 기운이 있어서 짜다. 자, 이젠 대표적인 짠 음식. 이렇게 간장으로 만들어진 간장새우 혹은 간장으로 만들어진 간장게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간장으로 만들어져서 짠데 밥이랑 같이 비벼 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그래서 대표적인 밥도둑의 예를 우리 친구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맛의 표현. 맵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다는 포어로 삐끈지 혹은 알지도라고 하죠. 고추나 겨자와 같은 맛. 아까 고추장의 맛이 맵다. 매운맛을 맵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떡볶이가 달콤하면서 맵다. 마늘은 한쪽만 씹어도 입안이 엄청 맵다. 이런 식으로 고추가 들어간 음식이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매운맛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매운 음식이 무엇이 있냐? 이런 식으로 김치찌개가 있고요. 그리고 매운 양념치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맛의 표현, 시다. 포어로는 아제도. 맛이 식초나 레몬과 같다. 식초의 맛, 그 신맛을 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냉면에 식초를 너무 많이 넣었는지 맛이 엄청 시다. 아까 먹은 포도는 달았는데 이 포도는 시다. 이런 식으로 신 음식이 무엇이 있냐 하면 이런 식으로 레몬 혹은 키위 혹은 포도 이런 식으로 신맛이 있는 과일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12번 쓰다. 말고 맛이 한약의 맛과 같다. 이런 식으로 커피나 한약의 그 쓴 맛을 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한약을 먹었더니 입안이 쓰다. 커피에 설탕을 안 넣었는지 맛이 쓰다. 이런 식으로 쓴 맛의 음식 대표적인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싱겁다. 싱겁다는 아구아도 혹은 생고스도라고도 해요. 그래서 음식의 맛이 보통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약하다. 보통보다는 낮은 그런 식으로 약한 맛을 싱겁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을 보자면 국에 물을 많이 넣었더니 맛이 싱겁다. 찌개에 소금을 넣었는데도 맛이 싱겁다. 이런 식으로 국에 물을 많이 넣었거나 찌개에 소금을 덜 넣었을 때 그런 식으로 맛이 조금 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싱겁다라고 해요. 이렇게 그림을 보자면 이분이 무엇을 먹고 있는데 너무 싱거워서 소금이랑 간장을 생각하는 일러스트를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면에 아무것도 안 쳐져 있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일반 생면 그것을 싱거운 맛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13개의 단어를 보았고요. 우리 천천히 한 번씩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탕,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케첩, 달다, 짜다, 맵다, 시다, 쓰다, 싱겁다. 자, 지금까지 우리 단어를 보았고요. 이제부턴 세 번째 순서, 문법과 표현 순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법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면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문법 첫 번째. 같아요. 어떤 것과 또 다른 어떤 것의 비슷함을 나타낼 때 쓰는 문법입니다. 말 그대로 비슷함을 나타낼 때 같아요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보자면 철수는 노래를 잘 불러요. 가수 같아요. 지수는 친구들을 잘 도와줘요. 천사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수와 비슷하다 혹은 천사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같아요를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 우리 집 고양이에요. 어때요? 이게 고양이에요? 꼭 치타 같아요. 이런 식으로 치타와 비슷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같아요 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제 친구 마이클을 소개할게요. 마이클은 키가 정말 크네요. 농구선수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이클은 키가 커서 농구선수와 비슷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같아요 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이 사진을 보고 우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엄마 어때요? 영화배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영화배우 비슷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같아요 라는 말을 쓴다는 거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이가 축구를 잘해요? 네. 뭐 같을까요? 축구 선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줄리아가 수학 문제를 잘 가르쳐줘요? 네. 뭐 같을까요? 잘 가르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같을까요? 네, 선생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지수가 노래를 정말 잘하지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가수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법 두 번째는 무엇이냐? 뭐뭐네요. 우리 뭐뭐네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하는 사람이 현재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흔히 감탄의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보자면 놀이공원에 사람이 많네요. 혹은 밖에 비가 오네요. 감탄의 뜻을 이야기할 때 혹은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문법이 뭐뭐네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대화를 보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 이 운동화 어때요? 예쁘고 편하네요. 지금 이 운동화를 신어봤더니 예쁘고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쁘고 편하네요. 제가 지금 경험을 해보고 제가 지금 느낀 것은 예쁘고 편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뭐뭐네요를 쓴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김치 맛이 어때요? 김치가 좀 맵네요. 내가 지금 김치를 먹어봤더니 김치가 매워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김치가 좀 맵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자, 보기는 김밥을 먹는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하기를 김밥이 정말 맛있네요. 그래서 맛있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맛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학교 운동장이 어떤 것 같아요? 자, 넓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넓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감기약을 먹어봤더니 약간 쓴 거예요. 쓰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감기약이 정말 쓰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자,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감자튀김에 소금이랑 케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감자튀김 맛이 어떨 것 같아요? 싱겁겠죠? 자, 싱겁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자튀김이 싱겁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이제 네 번째 순서 문제 풀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써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첫 번째 그림에 나왔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이 단어를 여기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것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하얀 가루이고 첫 번째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설탕. 네, 설탕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얀 가루에 짠맛이 나는 네, 소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검은 색깔의 액체, 짠맛이 나는 양념 무엇일까요? 이 5가지의 단어 중에서 바로 간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메주로 만든 장이에요. 무엇일까요? 네, 된장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빨간색 장이에요. 매운맛이 나는 장.
무엇일까요? 바로 네, 고추장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는데 식초 아니면 케첩이에요. 그런데 이거 노란 색깔의 액체 신맛이 나는 바로 식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하나. 무엇이 남았을까요? 토마토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케첩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에 알맞은 것을 써보세요. 이 5가지의 맛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표현이 맞는지 한번 빈칸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스크림과 케이크가 무슨 맛이 날까요? 맵다, 시다, 쓰다, 짜다, 달다. 정답은 바로 네, 달다입니다. 그 다음에 레몬이 맵다, 시다, 쓰다, 짜다. 레몬은 네, 시다, 신맛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떡볶이와 김치가 바로 맵다. 두 개 다 고춧가루 혹은 고추장이 들어가서 매워요. 그 다음에 커피가 쓰다. 네, 쓰다가 맞겠죠. 그 다음에 소금이 네, 짜다. 소금은 짠맛을 갖고 있는 가루예요. 네,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아버지는 음식을 잘 만드세요. 요리사가 가로로 쳐 있는데 요리사를 쓰면서 무언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요리사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까 배웠는데 한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생은 노래를 잘 불러요. 가로에 가수가 쳐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동생은 가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빠는 농구를 잘해요. 농구 선수가 가로에 쳐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오빠는 농구 선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무서워요. 호랑이가 가로에 쳐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는 호랑이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날씨가 더워서 땀을 흘리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에요. 자, 날씨가 덥지요? 네, 가을이지만 아직 여름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여름과 비슷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뭐뭐 같아요 쓰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지가 피아노를 잘 치지요? 네, 가로로 피아니스트라는 것이 쓰였는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피아니스트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 자, 오빠가 공부를 잘 가르쳐줘요? 네, 선생님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을 쓰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빌리가 한국말을 잘해요? 가로에 한국 사람이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사람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써보세요. 이번에는 뭐뭐네요를 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많다를 바꿔서 사람이 아주 많네요. 이런 식으로 뭐뭐네요를 쓰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 이곳을 보면서 미키마우스랑 사진을 찍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미키마우스와 사진을 찍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두 번째 그림.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세 번째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피에로한테 풍선을 받다. 뭐뭐네요를 사용하면서 피에로한테 풍선을 받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를 볼게요.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제가 만든 케이크예요. 맛이 어때요? 아주 달고 맛있네요. 이번에도 뭐뭐네요를 쓰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여기는 제 방이에요. 깨끗하다. 깨끗하다를 쓰면서 뭐뭐네요를 연습해 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끗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김치 맛이 어때요? 맵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만 뭐뭐네요를 써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맵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강아지예요. 귀엽다라는 말을 쓰면서 뭐뭐네요를 붙여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귀엽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친구들, 한국어 중급 제3강은 끝이 났어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 만일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